오늘의 연예 이슈를 강희롱 더 팩트 대중문화 전문 기자 그리고 신민석 일요신문 연예부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승리 씨 그리고 클럽 버닝썬 승리와 함께했던 패밀리들에 대한 후폭풍을 오늘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승리 씨가요, 이 베트남에 모델하우스 한 번 갔다가 10억 원대에 달하는 아파트를 쾌척받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신 기자님? 이 이야기는 이제 이 모델하우스 이걸 건설했던 건설 회사에서 홈페이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공개한 내용이었는데 홍보성 자료였고 자신들이 지은 아파트에 그 승리가 집을 갖게 됐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는데 보면 이제 실제 이 하노이에 이곳에 방문한 건 딱 한 번이었고 그곳에서 가갔을 때 한 재벌 관계자랑 또 재벌의 아들이 함께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그 재벌이 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선물해 줬다. 그래서 정말 하루 하노이를 방문해가지고 그 모델하우스에 잠깐 들렸을 뿐인데 10억짜리 이제 집을 선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과연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함께 일했던 그 공동 대표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지금 이번에 많은 이 투자건이 버닝썬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 사업이 베트남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베트남에서 굉장히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런 베트남 관련된 또 다른 사업에 대한 실마리가 하나 나온 게 아닌가 싶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아파트길래 그런 건가요? 홈페이지는 대대적으로 승리가 아파트 소유자 됐다고 자료까지 게재하던데요. 그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240채를 분양했고 60평짜리가 한 10억 정도 하는 수준인데 이게 베트남 물가로 따지면 엄청나게 비싼 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지금 현지에서는 고가의 주택으로 보여지고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펜트하우스 정도 수준을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수준인데 그런 곳을 선물 받았다고 하니까 뭐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팬이어서 이런 선물을 줬을 리는 없기 때문에 왜 이런 선물이 오가고 어떤 금전거래, 어떤 투자나 어떤 사업적인 그런 비즈니스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또 살펴봐야겠죠. 네, 강 팀장님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가수인데 이 해외 투자자 돈으로 사업하고 이 거대한 인맥에 집착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부적절한 인사 만나서 걱정하고 두려웠다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승리는 왜 이렇게 저런 분들만 만나려 하는 건가요? 이미 가요계에서 연예계에서는 국내 연예계에서 승리 씨가 그 사업 쪽에 굉장히 밝고 그쪽에 또 지금 하나씩 불거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일본, 동남아에서 이제 승리 씨의 인기, 한류가 불면서 승리의 인기가 굉장히 좀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네티즌들이 누리꾼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신의 어떤 인기를 앞세워서 그런 사업 쪽에 뭔가 좀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뭐 성매매 알선이라든가 지금 의혹 단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알선해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씩 불거져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린 사모님까지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고 했었습니다만 이 일명 마당발로 불리는 승리 씨인데요. 결국 이렇게 펼쳐놓았던 게 자신에게 이제 발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리와 함께 파티를 벌이고 승리와 함께 친하다고 얘기했던 해외 연예인들이요. 잇따라 나는 잘 모른다.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데요. 대만 배우인 왕대륙 씨까지 이때 아닌 불똥을 맞았다고요. 왕대륙 씨는 이번 논란 초기부터 좀 깊이 관여돼 있는 거라는 얘기가 돌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다 사실무근의 루머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중국 배우이기 때문에 우리랑 크게 접촉할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장난스러운 키스란 영화를 이번에 국내에서 개봉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홍보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결국은 기자간담회는 갑자기 취소가 됐고 그래서 기자들을 피해가지고 사실은 그 국내에 오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해외 스타들은 국내 취재진을 만나기 위해서 물론 팬들을 직접 만나면 좋겠지만 취재진 노출을 위해서 오는 건데 오히려 기자들을 피해 다니는 일정을 소화하고 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뭐 이런 해외 연예인뿐만 아니라 국내 연예인들도 뭐 SNS에서 그 친구를 끊는다든지 뭐 관련 사진을 지운다든지 많은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스타들이 모두 승리와의 그런 인연을 지우는 작업에 한참 바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일본에서도 승리를 만났던 사람들이요. 이제 뭐 투자든 사업이든 같이 논의했다가 더 이상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경고령을 계속 내렸다고 하던데 이 여파로 계속 승리 씨와
승리 씨의 이름으로 했던 업체들이 매출의 급감 사태를 맞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멘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다들 그렇게 힘들어하시나요? 승리가 라멘을 런칭한 이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화제를 네. 모았습니다. 뭐 저도 먹어보긴 했습니다만 네. 뭐 입맛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뭐 그렇게 맛있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젊은 고객들은 뭐 굉장히 좀 인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 국내만 44개, 해외에도 7개 지점이 있고요. 그렇군요. 뭐 또 가족들이 네. 직접 운영하는 지점도 있고요. 네. 직접 그래서 이렇게 많다 보니까 연간 매출액을 본인이 네. 추정하기로 한 250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큰 사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이번 승리 사건이 터지고 나서 네. 많은 고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2월과 3월에 거의 74% 네. 엄청난 많은 매출 감소가 이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점주들은 네. 런칭할 때는 승리 씨와 연관이 있지만 이제는 각자다. 네. 관계가 없다.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지금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린 승리와 무관하다. 잇따라 라멘집의 점주들이요, 이 폭락을 호소하면서 본인이 선을 긋고 있는데, 승리 씨는 이 와중에 최근에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하면서요, 본인의 의혹을 해명을 했었는데, 경찰복을 빌린 거, 이거는 뭐 업체 이름까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지만 업체 쪽 해명은 또 다릅니다.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명찰도 있는데요. 이 명찰은 원래 대여해 주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더더욱 윤총경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 옷을 본인이 이제 할로윈 파티 때문에 빌렸다고 했던 업체의 공식 입장은 네. 그런 의상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건 이제 드라마를 찍거나 영화를 찍을 때 관련된 문서를 왜냐하면 이런 의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파티 의상으로 쓸 수도 있지만 경찰복이기 때문에 네. 다른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에 대한 정확한 공문이 있을 때만 빌려준다고 하는데 그런 공문이 없었고 또 하나는 자체 자료에는 승리 씨가 빌려간 기록도 없다. 네. 결과적으로는 빌려준 적이 없고 다른 데서 구한 옷일 거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승리가 거짓말 논란이 또 휩싸게 됐는데 승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본인의 했던 말 표현이 뭐 잘못됐다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좀 네. 과장되거나 잘못됐다는 해명을 하면서 더욱더 지금 늪에 빠져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패밀리들의 최근에 발언들이는요, 과거의 카톡을 보면 카톡방 멤버였던 최종훈 씨가요, 음주운전이 발각된 뒤에 팔찌를 마치 명품인 것처럼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인 것처럼 치기 어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지금도 반성하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도 굉장히 비난의 대상인데요. 네. 음주운전을 한 이후에 이게 수갑을 그러니까 그냥 처리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수갑을 차게 되는데 그게 네. 단톡방, 지금 승리 씨, 정준영, 최종훈 씨 이런 단톡방 멤버들끼리 주고받은 저기 대화 내용을 보면 네.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자랑스럽게. 그러니까요. 차기 전에 1,000만 원 준다고 했다. 차보지 않았으면 말을 네.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거는 반성은커녕 네. 마치 어떤 무용담처럼 그러니까요. 어떤 그 혐의 그 내용 자체가 네. 뭔가 뇌물 공여 혐의 냄새가 난다.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만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더욱더 누리꾼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 아니면 허세, 이 조금씩 최종훈 씨의 민낯을 많은 분들이 적나라하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경찰 조사 사진도 이 좋아요를 달면서 태도 논란이 있는데 심각성을 모르나 보죠. 뭐 지금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보통 연예계에서 불거진 일들이 다 그렇거든요. 해명만 잘하고 이미지만 어떻게 바꾸고 뭔가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라는 네. 믿음이 있는데 사실 지금 사안은 연예계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해 있고 네. 사법처벌은 물론이고 엄청나게 지금 사안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리고 게다가 요즘에 이제 정치권과 연루된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네. 불구하고 또 사태를 그냥 너무 가볍게 보고 있지 않나 싶은 좀 우려감이 드는 게 사실이죠. 네, CN블루의 이종현 씨는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뭐 탈퇴를 하지 않은 분이긴 한데 이번이 일본에서의 이제 행사를 참석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많은 분들이 봤거든요. 사실은 좀 의아했던 게 FT 아일랜드와 CN블루가 같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부분이 회사마다 대응 입장이 같아야 되는데 네.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은퇴를 선언하고 전속 계약을 해지했거든요. 네. 근데 반면 CN블루의 이종현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얘기는 했으나 전속 계약은 유지되고 있고 또 은퇴 발언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네. 왜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두 연예인에게 다른 대응을 하나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정확히 연결된 건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그 5월달에 일본 47개 도시에서 그 영화 같은 이 영상물 상영을 하는데 네. 뭐 참석은 못하지만 이런 행사에서 한 명이 빠지면 이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이 CN블루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혹시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그렇군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 거죠. 의혹 단계이긴 한데요. 지금 CN블루 멤버들이 전부 사실은 현역 근무 중입니다.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공연 영상 상영회에는 멤버들 참석하지 않고 준비했던 네. 건데 당연히 이런 걸 하면 멤버들이 밖에 있다면 뭐 자기 팬들이 다 와서 보는 거니까 참석할 네. 거라고 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고요. 네. 어쨌든 모두 다 멤버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현역 복무 중에 이런 의혹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종현 씨는 더욱더 난감한 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